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산한 비밀들이 오신 곳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집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탐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집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숨막히는 여인을 준비하세요. 숨겨진 비밀들이 차례차례 드러날 것입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다. 소름 끼치는 기억들을 담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의 슬픈 이야기와 평화를 찾지 못한 영혼들이 얽혀있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아는 선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 변호사 일하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 사장님 사모님들과 친해지게 되었죠. 그날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지방에서 일을 같이 했던 공인중개사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고 조금 이상한 문의를 하시더랍니다. 본인이 어떤 아파트 매매를 준비했는데 집을 산 사람이 왜 그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말을 안 해줬냐며 일이 안 알려준 책임으로 중개수수료를 단언하라고 다짜고짜 화를 내더래요. 당황하지 않으냐, 적대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못했다고까지 말하고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심통상린다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뭔가 이상하고 섬뜩하다는 거죠. 몇 달 전 사장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은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물건을 숨겨달라고 말했답니다. 이런저런 행운을 보여주기도 하고 소개도 해주는데 마침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에 일찍이 나와 있었다는 거죠.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였지만 그만큼 주변 대비 가격도 저렴했고 때는 10년 안에 재건축할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 목적으로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만족하고 거래가 성사되었죠. 그런데 몇 달 뒤 일요일이 찾아와서 왜 그 아파트에서 사람 떨어져 죽었다는 거는 말 안 했냐고 화를 낸다는 거죠. 맞고는 지심이 나온다고 하더래요. 지금 당장 제약 제재하고 중도 수수료도 환불해달라는 것까지 말했는데 공인중개사의 관심으로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생떼를 부린다는 겁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해왔고 수많은 지상도 만나봤지만 집을 귀신 나오니까 중개수수료 환불해달라고 하는 건 처음이었대요. 게다가 조사하다 보니 너무 억울했던 건 그 사람이 사는 곳은 1층이고 사람이 떨어져 죽었던 건 14층이었다는 거죠. 원래 그곳에 살던 주민 중 한 명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투신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그 사건이 있던 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몇 번이고 있습니다. 연달아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집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멀리 떨어진 중개사로 연결시켜서 파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전 집주인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였기 때문에 사장님도 몰랐다는 겁니다. 혹여 재산 물건에 귀신이 나온다면 사전에 조사할 필요는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3년 전 있었던 10층의 사건을 알리는 건 애초에 불가했죠. 2009년 국토교통부가 해석한 내용을 보면 그 전에 도제터 선원이 죽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었고요. 아무튼 선배는 사장님에게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만약 그 자식이 또 협박죄를 하면 오히려 울음장을 하고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선배는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진상을 얻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이유나 들어보고 싶다고 돈이 공에서 그런 거냐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나온답니다 라고만 말해버려요. 순간 당황해서 뭐가 나오냐고 괜히 넋을 웃음을 지었답니다. 잠시 가만히 계시던 사장님의 다음 한마디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죽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나온답니다. 사장님의 말에 따르냐 집주인 마누는 저 위에서 투신했지만 결국 1층에서 사망한 것이고 귀신은 사망한 현장에 묻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당연하게도 1층에 귀신이 나타나는 게 맞지 않냐고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귀신이 나타나는 자세한 내용도 듣게 되었는데 너무 끔찍한 모습으로 나오고 당시 자체가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선배가 사랑한 모습 들으면 원인가 부러지거나 대치체로 나오는 거냐고 물었죠. 아는 변호사님, 그 사람은 아직도 씻지 않고 계속 떨어진답니다. 집주인 마루는 이따금씩 비명소리와 함께 묻지마는 나라 떨어지는 것 같은 은은한 진봉도 느껴진대요.
아마 그 집 질리는 소리 신문단을 연남에 쓴 사람이 아닐까요? 동편치가 한번 언제 떨어질지는 몰라서 집 안에서 항상 예민하게 있어야 하고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떨어지는 걸 반복할 때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고 암막 구층도 설치해봤고 창문도 밖에 안 보이게 바꿨으며 집 안에서도 되도록 지막이를 꼈답니다. 그런데 시각과 청각을 막을 수 없는 작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떨어질 때 느껴지는 진동과 냄새라는 거죠. 육지만 홍의 사람이 그 높이에서 떨어졌으니 진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치 물주머니가 터지는 것 같은 강한 진동과 좌우쳐졌을 시체에서 나는 냄새가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온대요. 설명도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비린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매일은 시달리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처음에도 말하는 내내 너무 무섭기도 하고 뭐라 대답도 못하니 대충 의뢰인과 해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달 뒤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의뢰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같이 자던 가족들도 정신이 피폐해져서나 한 가족이 다 아작이 났답니다. 아버지 매니아나서 빌린 돈 단체도 못하고 저당권자 다운내를 신청했다는 거죠. 땅통이다 보니 저세를 들어올 사람도 없었고 주변에 호재가 없다 보니 한 명도 그 집을 물어보아 사람이 없었답니다. 물론 이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동네 소문이 다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심지어 격리 일자로 온 사람들 중에 빌려고 지르고 도망갔다는 소문도 있답니다. 그러고도 또 몇 달 뒤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 집에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죠. 저는 소리가 쳤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게 그 집을 저당하자마자 즉 그 집을 팔면서 집 문서를 토대로 돈을 빌려줄 형식으로 집을 팔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오해솔즈가 집을 팔면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던 겁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일부러 집을 털었고 그 사람은 시달리면서 빚을 못 갚으니 그걸 다시 먹는 방식인 거죠. 그 과정에서 정례대금과 내내대금을 통치해 상례처리를 통해 이미 받은 내내대금 대부분을 손에 쥘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그 사실을 알고 가끔 그 집을 정세지 보는데 마치 짜고 친 것처럼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프리미엄 붙이고 저렴하게 굴더래요. 만약 집을 샀던 사람이 1년을 버텼으면 때나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물론 정말로 보면서 사람이 떨어지는 게 반복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황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영상으로 만드는 내내 섬뜩하더라고요.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던 걸 계속 반복한다고 하죠. 떨어지든 목을 걸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반복했을 것이고 일주일에 사는 사람이 연간 있다면 그게 매번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여러분이 방금 들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평화를 찾지 못한 영혼들이 있을지도 모르며 아마 그들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무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